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조금 전에 KNR 시스템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종목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워밍업으로 미리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니까 오늘은 수요 예측 결과 중심으로 청약하기 전에 간단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KNR 시스템 단독 청약합니다.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청약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진행이 되고 환불일도 3일절 전날인 29일이거든요. 그러므로 환불기간도 이틀이라서 일정은 좋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3월 8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청약을 단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장도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장 일정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를 체크를 해볼 텐데 기관 경쟁률이 873대 1이었고요. 2053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의무확약 신청 비율은 15.9%였습니다. 그래서 KNR의 수요 예측은 좋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상장했던 두산 로보틱스와 수요 예측 결과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역시나 의무확약 비율 차이가 큽니다. 그러므로 KNR이 두산 로보틱스급으로 대박이 나올 종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종목도 로봇으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확약 신청이 10% 이상 들어왔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1개월과 3개월 확약만 신청이 들어왔는데 3개월 확약 신청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량 기준으로는 15.9%고 건수 기준으로는 14.7%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최종 배정에서는 확약이 30% 이상으로 2배 넘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공모가는 13,5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단 가격이 11,000원이었으니까 공모가는 23%가 초과되었는데요. 여전히 공모주 시장이 뜨겁게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기관들도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가격을 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모 가격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여하튼 KNR 시스템은 이번 IPO로 284억 원을 모집하게 되었고요. 시가총액은 1,467억 원으로 상장합니다. 워밍업 영상에서 협동로봇 3인방과 한번 비교를 해보았었는데 3인방 중에 그나마 비교해볼 종목은 유로메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기준으로 다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유로메카는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4,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PSR은 44배로 밸류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44배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KNR 시스템은 공모가 기준으로 PSR이 6.8배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종목의 PSR 밸류 차이는 꽤 큰 상황인데요. 물론 KNR은 로봇이 주력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고 또한 로봇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서 상장일에는 좋은 시세가 나오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번 IPO로 약 210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사주 조합에 12만 주를 배정을 해두었습니다. IR 자료를 보니까 직원 수가 170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직원 1인당 약 700주씩 청약을 해야 되고 청약 증거금은 약 9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했던 수량이 IPO 수량의 5.7%로 디테일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청약 증거금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사주 물량은 완판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52만 6천 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DB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26만 3천 주씩 동일한 수량으로 배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청약 한도 차이는 있는데 DB금융투자는 일반과 우대 구분 없이 배정 수량의 10%인 26,3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풀청약 증거금은 약 1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일반 고객 청약 한도는 8,600주이고 증거금은 5,8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최소 수량도 DB금융투자는 30주로 증거금은 약 20만 원이 필요하고요. NH투자증권은 10주만 청약하면 되니까 67,5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두 증권사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장일에는 340만 주로 전체 주식의 약 31%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약이 조금 크게 늘어난다면 유통 물량이 20%대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금액은 4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가 165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모주주와 물량 비중이 약 1대1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월에 청약했던 종목 중에서는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이 가장 적은 종목이라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기존 주주는 재무적 투자자가 108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 주주는 57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가 약 2배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존 주주의 구성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KNR 시스템은 2020년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 당시에 취득했던 주주들의 취득 가격은 4,947원입니다. 공모 가격이 13,500원으로 정해졌으니까 기존 주주가 취득했던 가격은 거의 공모가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종목도 기존 주주들의 취득한 가격이 꽤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상장일 유통 물량 중에 기존 주주 물량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 물량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종목이 상장을 했었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종목들에 비해서는 흐름이 약간 아쉽게 나왔는데요. 일단 수요 예측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던 이에이트는 그래도 장중에 거의 공모가 2배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이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코셈 수급을 많이 가져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셈은 시작 직후에 190%까지 상승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흘러내리면서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같이 상장하면서 수급이 분산되었다는 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결과를 보면 코셈은 공모가 3배 이상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에이트는 지난 12월 이후로 3개월 만에 공모가 2배 넘게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상장하는 APR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KNR도 상장일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균등 청약은 하는데 비례 청약까지 할지는 화요일에 상장하는 APR 흐름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생각하는 수준으로 나온다면 비례 청약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가족 계좌는 먼저 청약을 신청해두고 비례 청약을 고민하는 저의 계좌는 2일차 오후에 청약을 신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등 배정만 미리 예상을 해볼 텐데요. 저번 주 청약을 했던 코셈은 약 42만 계좌가 참여를 했고 NH투자증권이 주관을 했던 K웨더는 약 45만 계좌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KNR 시스템은 두 증권사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청약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K웨더 정도인 45만 계좌가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균등 배정을 받을 확률은 58%가 됩니다. 여전히 이 종목도 확률로 배정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청약했던 종목들보다는 확률이 꽤 높을 것 같으니까요. 균등 배정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일요일 저녁에는 다음 주에 상장하는 APR을 정리를 해볼 테니까 저는 일요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